우리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책은 그때 혹시 책을 좀 풀어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안 풀어오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그래서 따로 좀 드렸고요. 됐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한 번 더. 됐죠? 왜냐하면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시작을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메인으로 다루는 단원을 할 거예요. 오늘은. 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선생님이 좀 피드백이 좀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증가함수부터입니다. 자, 그래프라고 해서 오늘은 단어 제목을 정해본다면 그 중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누가 있었냐면 증가와 감소라는 표현이 있었단 말이야. 됐죠? 증가할 때 우리는 f'x는 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는 뭐라고 했냐면 연속일 때만,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페이지로는 일단 125쪽인가요? 거기 한번 잠깐 펴놓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가는 f'x가 0 이상인 것을 이야기했다. 됐나요? 그리고 감소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올라가는 그래프는 증가다. 올라가는, 우측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증가다. 내가 그래프 모양 봤을 때도 그렇게 따지면 된다라는 거야. 반대로 우측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감소라고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였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건 바로 뭐였냐면 바로 극값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극값은 두 놈이 있더라. 두 놈이 있더라. 그 첫 번째로 누가 있었냐면은 극대값, 극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은. 됐죠? 극대 그리고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대와 극소는 어떤 느낌이었냐? 복습을 좀 해보자면은 나보다 높은 놈이 없다. 정말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점을 기준해서 나보다 높은 놈이 없다 라고 판명이 나면 우리는 그 점을 극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준이 누구였다는 거야? 이거의 기준은 바로 함수값이었다. 절대 미분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함수값을 기본으로 해서 극대와 극소를 이야기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극대는 어떤 fx, 그 구간 내에 있는 fx가 나보다 fa라는 값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 나보다 넘지를 못해 라고 하는 것이 극대였다면 극소는 반대로 다 나보다 높더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을 극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고요. 여기 구간은 정말 작게 잡아버리면 나보다 높은 녀석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작은 구간인데 모든 함수값들이요. 모든 y값들이요. 그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점을 극대라고 한다. 이 점은 정말 작은 구간 잡았을 때 나보다 아래에 있는 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값이라고 한다? 극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극대와 극소는 선생님 지금 이어진 함수로 보여줬어. 그치? 거기다 어떤 형태야? 미분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제부터. 됐죠? 미분이 전부 다 가능하면 스무스한 친구들이야. 아주 스무스한 친구들이야. 됐죠?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요. 다시. 맞아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지금 형태가 증가하게 돼요. 됐죠? 증가하면 뭐라고? 프라임은 뭐가 된다고? 양수라고. 맞아요? f 프라임 기준으로 본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플러스였다. 양수였다. 근데 감소되면서 떨어지더라. 맞아요? 떨어지면서 음수가 된다는 거야. 감소는 마이너스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마다 누구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점프하는 게 아니잖아. 중간에 어떤 숫자를 꼭 지나간다고? 0이라는 친구들이 지나간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값 정리라는 거야? 사이값 정리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중간에 0을 지나가네. 누가? F'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지만 F가 A, B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라 얘기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분 가능하다면 우리가 보는 스무스한 함수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미분을 하게 되면 0이 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0이 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맞나요? 그 점들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게 하는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대표적으로는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그 점들 알파랑 뭐 베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뭐 3개도 나올 수 있고 4개도 나올 수 있어. 몰라. 하지만 그 점들이 극대극소를 이루는 친구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때는 중근이 아니어야 돼. 왜 그럼 중근은 또 따로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짝수 제곱근으로 이루어진 친구들은 안 돼요. 홀수는 상관없어요. 즉 내가 만약에 미분을 했는데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x-1, x-2의 제곱, x-3의 세제곱, x-4의 4제곱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그 값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1과 3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짝수는 안 돼요. 그럼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이제 이유를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누구냐면은 바로 x 세제곱입니다. fx가 만약에 x 세제곱이라 가정을 해봅시다. x 세제곱이라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얘가 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가 0 된다 생각을 해봐. 얘가 0 된다 생각하면 뭐가 돼? x 0밖에 없어. 근데 중근이야 사실은. 중근이란 얘기는 여기가 0 지났다 쳐요. 됐죠? 이게 f 프라임 그래프인데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프라임에서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요. 얘도 양수네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계속 올 증가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아까 극대극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증가하다가 감소했을 때 극대가 됐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한다고? 계속 증가만 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증가하다 증가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짝수 제곱들이라는 거야. 짝수 제곱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F'을 구했는데 관통해야 된다는 거야. 접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접하면 안 된다. 됐어요? 그것이 그 값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fx를 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이거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맞아요?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얘가 임수분해가 되면서 x-1,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잘은 몰라. 하지만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에서 분명히 0 되는 거는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가 F'이기 때문에 X축을 기준해서 위쪽에 있는 친구도 플러스지만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그럼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된다. 이거를 곡선처럼 이쁘게 이어주면 돼요. 어떻게? 이쁘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시는 게 3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때 요 포인트가 누가 된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포인트는 누가 된다는 거야? 1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지금 이거 그래프는 f입니다. f.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시 여기다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으면 뭐가 되냐면은 그냥 3이 될 거예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때 이 점을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극대점 또는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극대값은 극대값 무슨 값이라고 한다면 항상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 y값 얘기해야 된다고. y값 얘기해야 돼. 극대값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은 극소점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극소점 또는 극소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극소값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극소값은 사이시호 때문에 선생님이 귀찮아 죽었어요. 사실 자꾸 시어 적어야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y좌표를 가져야 돼. x 가져오면 안 돼요. 앞으로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 극값 모든 값들 됐어요? 함수값, 극한값 다 y 가져와야 돼요. x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방금. 그거를 이제 이쁘게 그리려고 표를 만들어요. 증감표라는 게 있어요. 됐죠? 학교에서 가끔 증감표 빈칸 뚫어놓고 그냥 내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못 맞추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절대 그걸 그리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처럼 그릴 거예요. 누가 그 표를 그리겠냐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그 표가 어떤 느낌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어디까지 진도를 지금 다 뺐냐면요. 사실은 뒤에 것까지 다 뺐어요. 뒤에 것까지 진도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 2번까지는 풀었어요. 페이지로는 아마 129쪽까지 제가 풀었습니다. 됐나요? 130쪽에 이제 예제 3번부터 이제 조금 볼까 합니다. 됐죠? 자, 극대극소로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아요? 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내가 얘 잘 모르겠거든 사실. 맞나요? 자, 증감표 작성하는 법을 선생님이 이제부터 조금 알려줄게요. 먼저 미분을 합니다. 먼저 미분. 우리의 시작은 이제 앞으로 미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3x제곱 2axb입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하세요.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제 표 만드는 겁니다. x가 있고요. 이렇게 점점점을 중간중간 찍으셔야 돼요. 이 점점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전, 이후, 사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극값이 1과 3에서 존재합니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1과 3에서는 뭐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F'은 0이 된 지점들이라는 거야. 0이 된 지점들이라는 거야. 누구처럼? 얘처럼.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있고 3 있어요. 이런 거예요. 최고창 양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전에는 1보다 앞에는 프라임에 대해서는 양수고요. 중간에는 뭐가 됐어요? 음수가 됐다가요. 끝에는 양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됐어요? 나중에 실제 함수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억지로 맞추는 중이에요. 표 만드는 거 연습 중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다시 F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F. 증가면 어떻게 한다고? 오른쪽 위로 간다 표시를 하는 거라고. 오른쪽 위로. 감소는 아래로. 다시 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네 이런 거야. 그래프 모양 끝. 이렇게 그리는 것을 증가표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극대가 되고 이 포인트는 극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번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누구랑 누가 근이라는 거야? 결국에 1과 3이 이 프라임에 대해서 근이 되었다. 맞아요? 그러면 인수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거죠.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두 개를 근으로 갖습니다. 라고 적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전개하면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방등식 원리를 사용해서 A, B를 그냥 찾으세요. 그래갖고 두 번째 뭘 찾아줄래요? F2가 제로래. 맞아? 그럼 2 넣어가지고 뭐하면 돼? A, B 다 찾았으니까 C 찾으면 되지 뭐. 미정계수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프 연습 오질나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7 극대극소 차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차이가 8이래요. 됐죠? 차이가 8이래요. 자,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우리의 시작은 항상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ax 제곱 마이너스 6a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3ax로 꺼내게 된다면 x 빼기 2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래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양수로 돼 있네. 고맙습니다 하면 됩니다. 됐죠? 왜? 0하고 2가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거야. 맞아? 그러면 그래프 연습 어떻게 한다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대요. 어떻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쁘게 이어주세요. 이런 거야. 끝.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포인트로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프 생각보다 쉬워. 어렵게 그리는 거 아니야. 미적분은 어려워. 다음은 쉬워. 알았어? 자, 그럼 0콤마라고 하면 0,7이겠지 뭐. 0은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돼. 밑에다 대입하면 도로망고가 되는 거야. 알겠어? 거래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2를 다시 쳐넣어 봅시다. 2를 쳐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8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a 플러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당연히 얘가 높은 거야. 지금 얘에서 얘 뺀 게 8이 돼야 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멈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친구예요. 이거는 조금 아주 됐죠? 극값의 차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할 거고요. 몰라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극값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극값은 3차일 때 얘기해요. 3차. 됐죠? 3차일 때 극값의 포인트들을 알파랑 베타가 가정을 해볼게요. 즉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쭉쭉 가는 친구에서 f'을 만약에 3a 최고차항이 나오니까요. 됐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랑 가정을 합시다. 됐어요? 그랬을 때 극값의 차이에 대한 공식은 누구냐면 2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씌워야 되면 차이는 양수밖에 없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가 더 크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됐나요?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까 합니다. 해요? 조금 길어요?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를 저 극값의 차이 증명합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가정을 하고요. 됐죠? 얘를 미분한식 있죠? f'을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요. 됐죠? 여기에서의 두 근이 누가 된 거라고? 알파랑 베타 된 거야.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두 근의 합 기억나? 혹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a분의 2b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됐나요? 많은 거 좀 요구해요. 미안해요. 됐죠? 존나 더러워. 존나 풀면 안 돼. 개더러워요. 지금부터 하는 게. 알파 베타 뭐가 되냐면요. 3a분의 c가 됩니다. 됐죠? 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싶다는 거야. 됐죠? 결국 내가 구해야 될 건 뭐라고? 극값의 차이. 맞아요? a를 그냥 양수라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양수라 가정을 하면 3차는 앞쪽이 극대예요. 높은 값이란 뜻이야. 됐죠? 극값의 차이라는 거는 f 알파에서 f 베타 빼고 싶다. 내 목적이다. 이거야. 내 목적이다. 오케이? 증명합니다. 좀 빡세요. 나 계속 감정이 뭐야? 22번 적어야 되고 그래.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거를 뺄 겁니다. 두 개를 뺄 겁니다. A를 묶어내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이고요. 됐죠? 여기서 빼면요. B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되고요. C 알파 마이너스 베타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전부 다 같은 걸 가지고 있네요. 맞아요? 전부 다 같은 거 가지고 있을까? 꺼냅시다. 선생님도 증명 오랜만에 하거든요. 사실 이 증명. 그래서 조금 오타 날 수 있어요. 저 웬만하면 오타 안 내려고 노력은 해요. 됐죠? 안 나오면 분명히 계산 실수한 거야. 어? 왜 빼요? 극값의 차이라 했잖아. 내가 전제가. 차이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파랑 베타랑 집어넣으면 극값이 나와요. 알파, 베타.
느낌이니까요. 제가 는 0이라 했잖아요.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 계속 빼는 거. 올라올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거든요. 그쵸?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 B를 바꾸죠. B를 바꾸죠. 오케이? 자, 살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되고요. 됐죠? B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A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꿀 수 있고요. C 대신에 3A 알파 베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바꾸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 뒤에는 3A 알파 베타 이렇게 바뀔 겁니다. C 부분입니다. 여기가. 됐죠? 그러면 A 아우 찾기 힘들다. 이렇게 되고요. 묶어내면 개지저분해도 나도 그래요.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전개, 알파 제곱, 2 알파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알파 베타, 4 알파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제곱,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둘이 빼면은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두 개 빼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입니다. 응? 앞에 거. 아, 부호가 반대였군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부호가 이상해가지고 저도. 제가 말했죠. 중간 계산식에서 날 수 있다고 너무 오랜만에 증명해가지고. 얘가 이 마이너스 2분의 꺼내면요. 뭐가 되냐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돼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럼 얘랑 이제 링크할 거예요. 링크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돼요. 결국에는. 근데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베타가 보통 더 크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할 때 베타가 더 크다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안쪽에 줘가지고 뭐가 되냐면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절대값 씌우는 뭐야? A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 안 해야 될 필요 없죠. 이해 그쵸? 왜 그런지 이해는 해야죠. 근데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이 증명 과정일 뿐이야. 이거는 사실 몰라도 이렇게 풀면 돼. 나 한 세 줄, 네 줄로 끝났잖아, 사실은.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걸 알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걸 뿐. 됐죠? 몰라도 되는데, 이 극값의 차이 공식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제가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근데 이놈이랑 나중에 적분 들어가면은, 좀 비슷한 놈이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 비슷한 놈이 있어요. 걔는 또, 이름이 달라요. 극값의 차이가 아니에요. 걔는 2차함수 넓이입니다. 그래서 두 놈은 꼭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때 그 놈은 얘보다는 무조건 그 놈을 기억해야 돼요. 얘보다는이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극값의 차이는 모르겠어요. 기억 잘 안 나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됐어요? 알면 편할 뿐 몰라도 됩니다. 됐죠? 진짜 권고사항은 아니야. 알겠지? 무조건 해라. 이건 아니라고. 찬이가 질문한 것처럼. 왜? 빡세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저도 알아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프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그래프 중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들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몇 차 함수만? 3차. 3차 함수 그래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크게 두 개라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아까 x 세제곱 같은 이런 그래프이거나 탄젠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를. 알겠죠? 탄젠트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는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A가 만약 음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A가 음수면 그냥 피표적으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꺾여서 내려갈 뿐, 이렇게 될 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시작점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됐죠? 3차는 홀수 차수예요. 됐죠? 홀수 차수의 대표 주자는 1차 함수예요. 됐어요? 1차 함수는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가? 그냥 이렇게 그려요. A가 음수일 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는 게 3차와 5차와 이런 홀수 차수의 운명이라는 거야. 위에서 시작해서 결국에 아래로 와야 되는 것은 홀수 차수들의 최고차 음수일대의 운명이라는 거야. 실제로.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결국에는. 모양을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아, 최고차는 뭐고 아래에서 시작하는지 위에서 시작하는지 결정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또 뭔가 얘기하고 싶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의 함수밖에 없어. 됐어요? 그런데 얘는 극값이 없어요. 극값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극값이 몇 개야 무조건? 극값이 두 개야. 그럼 3차 함수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극값이라는 녀석이 없거나 두 개다. 없거나 두 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4차 함수는 저 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첫 번째는 x 4제곱의 형태야. x 4제곱이라는 누구냐면은 x 제곱 같은 거를 조금 더 홀쭉하게 만든 친구예요. 4제곱으로 압도적으로 빨리 갔거든요. 그리고 4차를 미분하면은 몇 차가 돼요? 3차가 돼요. 됐죠? 3차의 근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3차 함수의 근의 개수라고 생각한다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똑같아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맞아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두 개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하나는 중근. 하나 중근, 하나가 따로. 예를 들어 미분했더니 x-1, x-2의 제곱 같은 형태. 아니면 완전히 셋 다 다른 녀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근의 개수로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실근의 개수라는 얘기예요. 됐죠? 3차 함수는 최소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어딘가 하나는 만나게 되어 있다가 위에 얘기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면 극값이 하나일 수 있다. 그게 누가? 얘야. 극값이 하나. 두 개는 허근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됐죠?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 얘는 극값이라 쳐요. 얘 중근 안 된다면서요. 아까 이거야. 근데 아까 x 세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랬어? 걔 미분하면 정확히 이런 거 나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표현을 얘기해요. 싫어요 버튼 하나를 그리시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싫어요 버튼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순차적으로 얘가 꼭 극값이 뒤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것도 돼요? 반대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반대손으로 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싫어요 우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극값이 3개이면요. 3개라는 표현이에요. 왜? 다 홀수근으로 나온 거거든요. 홀수개의 근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W자 모양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극값 3개의 표현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어떤 이야기 잠깐 했냐면 이 친구는 미분했을 때, 프라임을 했을 때 됐죠? 실근 1개와 허근 2개였던 친구야. 대표적으로. 근데 이 둘은 어떤 느낌이야? 실근은 분명히 2개이긴 하나 1개가 있고 1개는 실근이긴 하지만 중근인 거야. 1개가 중근인 거야. 그 중근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친구만큼 실근이 3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 다 다르게, 셋 다 다르게.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최고차항 양수일 때요. 2차 함수 똑같아요. 2차 함수도 위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집으면 뭐가 된다 해서 잼민이 모양 된다 했잖아. 대표적으로 그냥 장난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음수일 때는 하고 이거 아래쪽에서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도 그랬네요. 자, 몰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좋아요 버튼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좋아요와 싫어요가 나오는
4차 함수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4차 함수와 3차 함수의 큰 개념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3차도 분명히 근값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럼 누구도 4차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야. 4차도 이렇게 세트로 잘라버리면요 극값이 여기는 한 개 29예요. 요쪽만 극값이 몇 개인 거야? 3개라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는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 선생님 A가 양수라 가정해볼게요. 얘 극소값이고요. 왜? 감소하다 증가하니까요. 얘도 극소값이거든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요. 얘도 극소값이거든요. 그럼 얘도 극소값이거든요. 맞아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극대가 원래 존재할 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존재해? 극소만큼은 존재해. 항상. 이건 극대가 존재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4차 함수인데 최고차는 양수인데 극대가 존재할 때 그 말은 근 3개 가져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포해 놓고 숨겨놓고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려오거나 흘러가듯이 올라가는 점 있죠. 맞나요? 흘러가듯이 중간에 0은 됐지만 다시 또 내려가고 맞아요? 굽이쳐서 그냥 올라갈 뿐 맞아요? 이런 점을 우리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해요. 원래 스투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가끔 쓸 것 같아가지고 미리 그냥 얘기해 드리려고요. 그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변곡점. 변곡점은 여기도 마찬가지, 3차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곳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는데요. 변곡점의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점. 얘가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순간적으로 변해요. 그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제가 자주 이용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뒤에 문제 쭉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너무 지치거든요. 제가 30분밖에 안 달렸는데 여러분 거의 한 1시간